자, 페이지 41쪽 수능국어 절대문항 유형편. 자, 수업을 진행해 볼게. 보시면 지금 인물의 태도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작품이 나와 있냐면 작자미상의 최고운전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자, 인물의 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될 거야. 자, 우선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문 한번 봐야 되겠지. 맨 앞을 봤더니 앞부분에 줄거리 나와 있고요. 됐죠?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가 적어도 뭐를 알아야 될까?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인물 간의 관계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부분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최천이 시를 지어 올리자 어쩌고저쩌고 우리하여 그를 죽이려고 중국에 부른다. 그리고 중국으로 떠난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지? 사건 전개의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최천에게 위협을 느꼈던 중국 황제가 최천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것. 됐지? 그 다음 지문을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니? 큰 따옴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까? 대화 중심의 지문이지. 대화를 통해서 뭐하자? 장면을 짐작하자는 것. 자, 들어가 보시면 낙양성문에 들어서니 공간의 변화가 있죠. 색깔 좀 달래줄게. 자, 낙양성문에 들어서니 공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 됐지?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묻기를. 그러면 학사하고 치원이가 서로 뭘까? 대화의 참여자겠죠.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뭐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요게 당연히 화제가 되겠죠. 화제. 하니 치원이 대답했다. 대화 참여자 이네요. 상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에 관심 갖고 있지? 하늘. 그치? 상대가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답변을 유도하고 있죠.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채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자 산문 안에 몇 길에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함을 말했다. 만약 채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 안에는 장막을 설치하여. 오케이. 또라는 말 나왔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얘들아.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지시표현과 접속어는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본적인 장치가 되는 거야. 됐지? 또 나왔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뭐다? 대등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깔아주는 거거든. 됐지? 앞에 봤더니 그를 속이고자 산문 안에 몇 길에 되는 뭘 판 거니? 구덩이를 판 거죠. 그 다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뭐 한 거야? 장막을 설치한 거지. 그럼 이때 구덩이라는 것과 이때 장막은요, 기본적으로 같은 의도를 갖고 있는 설정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물이 갖고 있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인물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 그건 당연히 뭘까? 바로 그를 속이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얘와 얘의 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걸문에 들어서니 뭐의 변화가 있니?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 걸문에 들어섰대. 색깔을 달래줄게요. 걸문에 들어서니 오케이. 공간의 변화. 쓰고 있던 모자가 문 꼭대기에 닿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우리 소국의 걸문이라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걸문에 내 모자가 닿는단 말인가. 자, 걸문이 뭔지 잘 모를 거야. 그냥 문이라고 읽으면 돼요.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봤더니 뭐야. 큰 따옴표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서술 중심의 지문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똑같이 대화를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서술이라고 바꿔서 생각하고 서술에 맞게 읽어주면 돼.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웠대요. 내면 심리네. 걸문을 부수게 한 연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걸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됐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저를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청색 부저라 나왔지. 어때? 비현실적 요소죠. 이런 거 뭐라 한다? 전기적 요소라 얘기하는 거야. 산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흰색 부적을 던지자 전기적 요소죠.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산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변해 누런벌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요, 바로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 최치원이라는 인물은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도수를 부릴 수 있는 비범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크게 듣고 놀라 말했다. 크게 놀랐대요. 내면 심리죠. 이는 진실로 천지가 알고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최치원을 대하고 있는 인물의 뭐가 내 태도가 뭐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황제는요 어떤 인물이죠? 성격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니까 입체적 인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색깔을 좀 달리해서 바로 앞부분이죠. 어디부터냐면 바로 이 부분부터, 바로 이 부분부터 어디까지? 자, 이 부분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최천을 대하고 있는 황제의 태도가 이 정도 태도, 부정적 반감을 갖고 있다면 바로 어디부터는요? 바로 이 부분부터는 어때? 최천에 대한 황제의 태도가 뭐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태도의 변화도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치원이 오문에 들어서니 똑같이 뭐다? 공간의 변화가 있죠. 학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서서 서로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자리에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는지라 학사들이 그 시를 다 기억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대요. 이것도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비범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있는 곳에 이르니 황제가 용산에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하만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서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건 뭐야? 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을 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미하지만 못났지만 어째 하만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 좀 못하겠습니까? 요 대사를 통해서 바로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하니 황제가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겨 마음속으로요 독백하고 있는 거죠. 독백이 아니죠. 내면 심리 나오고 있는 거지. 자, 음악 소리 듣지 못했어? 치원이 대답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뭐야? 음악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화제죠. 자, 이 황제가 산문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꾸준히 악공들이 모두 알았다. 우리가 함께 음악 연주할 때 청의와 베개를 입은 자들이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묶으며 대빈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때리기에 감히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니 구덩이에는 큰 구렁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황제가 뭐 했대? 감탄했대. 그치? 플러스죠. 이제 보통 사람이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장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중들은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장막을 쳐서 뭐 했대? 황제와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대. 됐지? 이 부분 특히 인물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예의 의미를 뭐하자? 짐작해보자 라는 거. 자,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는요 장막 1, 그 다음에 장막 2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얘네 둘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뭘 가지고? 인물의 태도를 가지고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장막 1 같은 경우는 뭐하고 있었죠? 시험하고 있었고요. 장막 2 같은 경우는요. 바로 황제가 최치원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을 골라주면 돼. 그럼 당연히 몇 번?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지?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볼게. 봤더니 황제가 최치원을 대하는 태도요. 그걸 가지고 가면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토대로 해서 A는요. 마이너스 의미에 가깝다면 얘는 플러스 의미에 가깝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하자? 3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해도 답이 골라지지 않는다면 작품에 나온 인물의 무엇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뭐하자? 짐작하자라는 거. 요게 답을 풀어가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였어요.